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 티끌 끌어모으는 엄마 부티크맘입니다. 39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외벌이 3인 가족이고요. 절약, 특히 식비 절약을 주종목으로 삼고 있는 공격적인 주부입니다. 뭐라고?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밑반찬이랑 계란 후라이 해서 먹이고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저는 아침을 안 먹지만 아이는 꼭 챙겨 먹입니다. 매일매일 어린이집 오전 간식에 맞춰서 밥을 줄 때도 있고 간단한 과일이나 빵을 줄 때도 있어요. 점심은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친정엄마가 챙겨주신 소불고기 남은 걸 털어 넣었어요. 양이 얼마 안 돼서 작은 팬에 했는데 그냥 큰 팬에 할 걸 그랬어요. 멸치, 김치 등등 밑반찬에 소불고기까지 같이 먹으니까 꿀맛이에요. 저녁은 목살을 구워 먹을 거라서 쌈채소 장 보러 왔어요. 와, 상추 가격이 완전히 미쳤네요. 집에서 상추를 키워야 할까봐요. 원래 평상시엔 1980원 하던 게 4,500원이라니. 포기 상추가 그나마 저렴해서 가장 저렴한 걸로 구매했는데 이마저도 너무 비쌉니다. 다이소에서 파칼도 샀겠다 파절임을 하려고 대파를 사려 했는데 상태가 좀 별로기도 했고 집에 시어머님께서 주신 파장아찌가 있어서 도로 내려놓고 왔어요. 이날 산 거라곤 상추랑 콩나물뿐. 물가 너무 비싸다. 아이 어린이집 친구랑 같이 저녁 먹느라 촬영은 패스했어요. 아이 어린이집 친구 엄마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닭볶음탕을 만드셨다며 나눠주셨어요. 완전 맛있습니다. 전날 먹던 상추에 쌈장도 없이 싸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저희 집 일주일 식비 절약에 지대한 공을 세워준 닭볶음탕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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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원하고 놀아주는 시간이에요. 저는 아이 옆에서 아이가 다칠까봐 봐주면서 놀아주는 타입인데 요새 들어서 친구들끼리 더 많이 놀라고 옆에서 좀 비켜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귀엽죠? 저녁은 라면에 유부초밥입니다. 라면 킬러 두 남자들을 위한 일주일 단위 특식이에요. 남편 퇴근하기 전에 미리 유부초밥 만들어 놨고요. 남편이 도착하면 라면만 끓이는데 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안기네요. 아이는 물에 씻어준 라면 먹고 저는 유부초밥하고 남은 밥을 라면 국물과 같이 먹습니다. 저는 라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국물만 먹어요. 오빠 핸드폰은 왜 이렇게... 남편이 쉬는 날이어서 좀 바쁜 날이었습니다. 이사 준비 때문에 이것저것 할 게 많았는데 이날은 남편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옮길 어린이집에서 받아오는 날이었어요. 아이도 같이 데려갈까 했는데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려서 포기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서류 받고 근처 중식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원래는 다이소 들러서 쇼핑을 할 생각이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아이 하원 시간에 걸려서 패스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선물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위해 스타벅스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저인데 당이 떨어져서 그런지 커피도 마시고 싶었고 오랜만에 디저트 파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비가 오는 관계로 밖에서 노는 시간 없이 바로 집으로 데려와서 아이와 함께 케이크와 롤케이크를 먹었어요. 티라미수 롤이라고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스타벅스 가면 계속 먹을 것 같습니다. 저녁은 닭볶음탕에 먹었습니다. 아이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나이라 버섯전을 해주었고요. 엄마 아빠가 닭볶음탕 먹는 거 보더니 먹고 싶다고 해서 양념 안 묻히고 상추에 싸주었어요. 저를 유튜브의 세계로 인도해주신 아바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거의 2시간 거리인 광명에서 모임이 있었기에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레드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빨간 체리 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선택했는데 아이가 아침부터 토를 했습니다. 제 원피스 이불에도 다 토해서 빨래 돌리고 나오느라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었어요. 하는 수 없이 레드립을 장착하고 다른 원피스를 입고 다녀왔습니다. 함께 오신 상냥한 주디님의 굿즈도 받고 아바라님의 인스타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꿀팁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추다 보니 저는 제일 먼저 장소를 떠나와야 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아이 하원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해서 옷도 못 갈아입고 하원시켰는데
평소 같으면 집에 안 간다고 할 아이가 피곤하다 힘들다 해서 집에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가서 놀았어요. 저녁은 냉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냉파가 이젠 좀 지겨울 법도 한데 냉장고에 남은 자투리 재료들 그리고 남은 음식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버섯전 남은 재료로 버섯전 만들고, 아이는 소불고기 남은 거 주고, 소시지도 4개 남은 거 처리하고 밑반찬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바빠서 남편에게 아침에 아이가 토한 거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혼자서 밥을 잘 먹고 있어서 그때 토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토할 수 있으니 꼭꼭 씹어 먹으면서 밥 먹으라고 하면서 밥을 줬는데 목을 부여잡더니 또 토했어요. 말이 씨가 되는 매직. 남편과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괜찮다고 해줬고, 저는 토한 거 치우고 남편은 안 씻기고, 유아 동지로서 협업 제대로 했네요. 전전날 스타벅스에서 거의 공짜로 산 밀박스를 먹었어요. 팟타이인데 소스는 살짝 참깨 드레싱 같고 면은 두부면이라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가격만 부담스럽지 않으면 일주일에 몇 번씩 먹고 싶은, 면도 두부면이라 부담 없어서 참 좋았어요. 하원하고 놀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분이 아이에게 잠자리채를 선물해 주셨어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선물해 주시고, 아이들이 나비 잡으러 몰려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서 핸드폰에 담으려다가 그 순간에 아이가 다쳤어요. 휘두른 잠자리채에 쓸려서 눈 아래쪽이 멍들고 부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다행히 오름은 그치고 잘 놀았는데 엄마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었네요.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장난치기 바쁘고 웃기 바빠요. 저녁은 또 냉파를 했어요. 도대체 언제 만들어 놓은 건지 기억도 안 나는 짜장을 드디어 처리했습니다. 이날따라 아이가 짜장에 들어있는 야채가 먹기 싫다고 해서 좀 먹이기 애먹었어요. 사실 짜장국수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서 안 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쉬는 토요일, 뭘 할까 계획 없이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아침은 전날 남편이 회사에서 가져온 빵을 먹었고, 점심은 아이는 주말 단골 메뉴인 새우볶음밥을 해주고 저희 부부는 남은 닭볶음탕에 먹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식비도 나름 대박일 것 같은데 1등 공신은 바로 이 닭볶음탕이에요. 언니 사랑합니다.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런지 아님 놀면 뭐하니를 보다가 밥대를 놓친 건지 배가 안 고팠어요. 남편이 미우새 재방송 보다가 김종국이 광고 찍은 햄버거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맛있을 것 같다고 저녁에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전날 아이 다친 것 때문에 기분이 꿀꿀해서 돈을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게 되네요. 8시 반에 도착해서 30분 만에 클리어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문과 동시에 조리에 들어가서 맛있고 패티에 불맛도 가득하고 구성도 매우 좋았는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양은 생각보다 적고 가격은 비싼. 역시 맛있는 건 비쌉니다. 남편이 집에 가서 컵라면 끓여 먹을까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냥 안 먹고 자더라고요. 종종 돈이 쓰고 싶고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찾아야겠어요. 왜? 그럼 뭐 할 건데? 아침은 공룡놀이로 시작합니다. 저는 언제나 악당 인도미누스. 싸움에서 이기는 건 티라노 아들입니다. 역할 놀이가 두뇌 발달에 좋다던데 대사 없이 크앙 하면서 싸우기만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는 계란 프라이랑 김치, 콩나물국 등등 해줬고요. 저는 닭볶음탕 더해서 함께 먹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드시느라 정신이 없네요. 이날은 아이와 함께 아기돼지 삼형제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아이가 시간에 맞춰서 낮잠에서 일어났지만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볶음밥 줬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요. 남편이 출근한 주말이라 차가 없어서 아이와 버스를 타고 뮤지컬을 보러 다녀왔어요.
뮤지컬 시작 5분 전에 도착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둡지도 않은데 왜 그러니. 소리가 너무 커서 무서워하는 것 같길래 귀를 막아줬는데 제 팔이 너무 아파서 잠깐 자세 잡으려고 손을 떼면 더 무서운지 제 손을 꽉 잡고 있다가 결국은 30분도 못 버티고 나가겠다고 울음보가 터졌어요. 돈 쓰면서 스트레스 받기 쉽지 않은데 엄마인데도 아이를 파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것, 특히 어둡고 소리 큰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아이였는데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시도한 것들이 다 실패였어요. 이날도 실패 횟수를 더 채우는 날이었네요. 공연장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책 보면서 너무 잘 노는 아이입니다. 아니 늑대랑 돼지는 무섭고 공룡은 안 무섭다고 하는 아이예요. 저는 이제 아이에게 돈을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키즈 카페나 가자! 꿀꿀한 기분으로 롯데마트에 가서 4만원어치 간식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목살 덮밥을 먹었습니다. 원래 목살로 육전을 해먹을 생각이었는데 오전에 아무 생각 없이 계란을 삶아서 마약 계란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놈의 정신머리. 고기 싸먹을 채소도 없어서 저는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고 그동안 남편이 네이버 검색해서 목살 덮밥을 만들어줬어요. 잘 안 씹히는지 자꾸 뱉어내서 가위로 다져서 먹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일주일 식비가 88,960원 나왔네요. 원래 일요일 과자 쇼핑만 안 했으면 나름 선방한 한 주였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과자를 다 먹어서 살 때가 됐고 아이 주스도 저렴히 샀고 오랜만에 남편 과자도 많이 사줘서 기분 좋습니다. 이번 달 식비 예산도 아직 널널하고요. 집밥은 나의 힘. 여러분도 식비 절약하는 한 주 되세요. 안녕.